오늘은 가볍게 소설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소설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봤던 드라마 중에 가장 황당했던 게 뭐냐면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도깨비는 다 봤을 거 아니야, 어릴 때. 보지 않았을까? 안 봤나? 도깨비?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시작을 했대.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시작했다는 것도 난 몰랐어. 집에서 TV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학원 온 여학생 2명이 앞에 앉아가지고 쉬는 시간인데, 야, 어제 도깨비 봤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수능 치기 직전인가 아마 그랬는데, 고3이니까 수능이 며칠 안 남았어. 그래서 내가, 야, 도깨비를 지금 너네가 드라마를 볼 때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내가. 정색을 하면. 그랬더니, 아, 근데 그 드라마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재밌다고 그랬더니 재밌대. 그러고 난 다음에 재밌다는 얘기만 들었어. 누가 나오는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엔가 무슨 모의고사인가 뭐 때문에 하루를 쉬게 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집에 있으면 집에 잘 안 있어가지고 원래 나가거나 뭐 와이프 데리고 나가거나 애들 데리고 나가서 어디 놀러 가거나 뭐 여행 가거나 이러는데, 그날은 뭐 하여튼 뭐 일정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냥 집에 있어서. 그래서 집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도깨비 3회인가 4회인가를 재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딱 켰더니 이름이 도깨비라고 돼 있어. 그래서 아, 그게 그 여학생이 말했던 저 드라마인가 보다. 그리고 딱 시작했는데 한참 보는데 내가 그런 거 있잖아. 왜? 난 아무것도 몰랐어 진짜. 도깨비라는 제목만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도깨비니까 당연히 제목이 도깨비니까 뭐가 나와야 돼? 도깨비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처음에 보는데 아무리 봐도 도깨비가 안 나와.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돼? 아니, 도깨비라 그러면 뿔도 좀 달리고 뚝딱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어? 근데 아무리 봐도 도깨비는 없어. 그래서 내가 옆에 와이프가 빨래를 개고 있길래, 우리 와이프는 드라마 좋아하거든. 여보. 아니, 도깨비는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제가 도깨비래. 근데 도깨비는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내가, 아니, 너무 잘생긴 거 도깨비 어떻게 저렇게 도깨비지? 그랬더니 그냥 보래. 이게 설명하기 귀찮다 이거지. 그 앉아보고 있는데 옆에 검은색 옷 입은 애가 또 하나 등장해. 그래서 쟤는 뭐야? 그랬더니 저승사자래. 그래서 내가, 그럼 도깨비하고 저승사자하고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 도깨비하고 일단 도깨비 생긴 것 같지도 않고 저승사자 같지도 않은데 둘이 한 집에 산다니까 막 혼란이 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여자 하나가 등장해. 저 여자는 뭐야? 그랬더니 저 여자는 도깨비 신부래. 내가 그래서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람이래. 그건 어떻게 알았니? 대충 스토리가 그런 거잖아 보통.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런 거래. 근데 한참 보고 있는데 또 갑자기 무슨 얘기 나오냐면 뭐 도깨비 가슴에 뭐 칼을 뽐내만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내 눈엔 칼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 아이빠한테 여보 아니 칼을 뽑는다는데 왜 내 눈엔 칼이 안 보여? 그랬더니 당신 눈에 보이면 당신이 도깨비 신부래.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돼? 자, 다시 갈게.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보고 나 도깨비가 누군지도 알았고 저승사자가 누군지도 알았고 도깨비 신부가 누군지 아니까 한참 보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 스토리가 잡혀. 근데 생각해봐. 처음 볼 때는 혼란스럽잖아. 누가 도깨비지도 모르겠고 누가 저승사자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예? 자, 다시 갑니다. 소설을 감상하는 첫 시작은 잘 들어야 돼. 사건을 파악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드라마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난생부 처음 보는 드라마인데 엄마가 보고 있길래 옆에 앉아가지고 하는 첫 번째 질문 한번 잘 생각해봐. 무슨 내용이야를 묻기 전에 누구 나와부터 묻는다고. 이해가 돼? 아니, 저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누구고 여자 주인공은 누군가가 중요한 거잖아. 일단 먼저. 야, 이 드라마는 누가 나와? 누구 나온대? 그러면 무슨 내용이야를 묻지. 처음부터 이 내용의 줄거리를 이야기해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지금 내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소설 감상의 시작은 주인공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인 거야. 그러니까 한참 읽다가 얘가 주인공 같아가면 하면 이미 늦었어. 앞쪽에 있는 내용이 다 머릿속에 잊혀진 채로 가는 거라고. 한 번을 읽어서 문제를 한 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처음엔 떠돈다고. 그러다가 나중 가서 아, 얘가 주인공임을 하면 늦는단 말이야. 이해가 돼? 그러면 자, 봐. 소설을 감상하려면 첫 번째, 일단 항상 문제부터 먼저 확인하는, 문제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소설, 이거는 이제 문학, 시를 감상하든 소설을 감상하든 뭐를 감상하든 문학을 감상할 때는 무조건 문제부터 먼저 확인하는데 이때 문제를 확인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거야.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주어진 보기가 어떤 내용으로 쓰여져 있느냐. 그러니까 뒤에 아마 보기가 달린 문제가 나올 건데 그 보기 중에서 이 소설에 대한 내용, 이 소설에 대한 주제, 뭐 아니면 줄거리 등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나오면 그 보기는 무조건 먼저 읽고 간다. 그래야 여기는 이 작품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요거 하나를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뒤에 보기를 보는데, 자, 보기 보시면 4번 문제 갑니다. 자, 4번과 5번 중에서 5번 보기는 필요가 없어요. 4번 보기가 중요한 거야. 왜? 5번 보기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 대한 예시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건 이 작품의 내용과 주제와 줄거리 알려주는 보기가 중요하다고. 자, 그럼 4번 보기 갑니다. 무연탑은 작가 현진건의 예술관, 민족주의적 태도, 현실 인식 등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석가탑 조성에 얽힌 인물들의 이야기를 펼쳐내면서 숭고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예술적 성취는 석공 아사달, 자, 아사달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자, 밑줄 한번 꺼볼게.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예술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특히 사랑과 예술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데 잘 드러난다. 거다 밑줄. 자, 새로운 경지란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결국 이 글은 아사달이 예술을 통해서 새로운 경지로 다다르는 내용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주인공이 누구게? 아사달이겠지 뭐. 생각해봐. 주인공이니까 문제로 물어보지 않았겠어? 써져 있는 애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문제부터 확인할 때는 문제에 반드시 주인공의 이름이 거기에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만일에 거기에 아사달이라고 써져 있지 않더라도, 자, 그 밑에 선지 보세요. 선지 보시면 작은 따옴표로 쳐져 있는 구간에 사람 이름들이 들어가. 유종, 이백, 금지, 아사달, 금지, 아사녀, 주만, 아사달, 아사녀, 주만.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은 아사달이지. 선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아사달이잖아. 맞아?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고 이 주인공인지는 한 번 더 확인하면 선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렇게 주인공 찾아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제 주인공이 누군지 알았으면 이제 이 지문을 읽을 때, 자, 다시. 아직 지문 읽기 전에 문제를 통해서 주인공이 누군지 알았어? 그럼 알았으면 여기는 이 주인공을 찾아서 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문을 한 번 읽음으로써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내용을 체크하려면 여기는 이 지문을 민숭맹숭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파악하면서 밑줄을 잘 꺼야 되는 거야. 자, 갈게요. 자, 이제 지문을 읽을 거야. 지문 읽을 건데, 자, 요렇게 지문 읽기 할 때, 자, 요렇게 지문 읽기 할 때야. 요렇게 지문 읽기 할 때 여러분은 뭐에 신경 써야 되냐면 주인공의 처지, 주인공의 직업, 주인공의 성격, 주인공의 심리 등에다가 밑줄을 치면서 읽어야 한다.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줘야 여러분이 납득을 할 테니까 내가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중학교 때 배우는 소설 중에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소설 있어요. 알죠? 들어본 적 있지 않을까? 김유정의 동백꽃? 나 수능 볼 때 기출됐던 지문이야. 나 수능 볼 때 김유정의 동백꽃 나왔거든? 이게 누가 주인공이냐면 나란애와 점순이라는 애가 있어.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죠? 그죠? 첫 장면에서 뭐 한다? 점순이가 집에 있는 감자 삶아가지고 나한테 갖다 줘. 너 그 집에 이런 거 있냐? 이러면서 들이밀어. 자, 물어볼게. 너 그 집에 이런 거 있냐고 감자를 나한테 들이밀었어요. 이유가 뭐야?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거잖아. 맞지? 점순이가 나를 좋아해서 점순이가 나한테 감자를 가지고 왔어. 근데 병신 같은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한다는 말이 됐다 너나 먹어라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점순이 개빡쳐.
부들부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집 닭을 끌고 와서 졸라 패주는 거야. 졸라 패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닭싸움이 시작돼. 알지, 닭싸움?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점순이가 우리 집 닭을 끌고 가서 닭싸움하는 이유가 뭐야? 감자를 가져가지 않은 나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이 닭한테 해줄 테다, 이게 아니지. 최대한 뭘 끌려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닭싸움을 하는 거잖아. 아, 여기다 어그로를 끌어야 얘가 나를 한 번이라도 더 봐야 얘가 나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뭐하고 할 거니까 계속 관심 끌려고 닭싸움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이 나는 그 닭싸움마저도 진지하게 임해. 막 닭한테 꼬창 채매기고 막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닭싸움한테 지니까 열받아서 지게 짝다기를 거기는 닭을 때려버린다고. 닭은 죽어버렸어. 순간 어떤 생각 들었겠어, 얘. 좀 막말로 이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죠? 왜냐면 얘네 집은 마름이고 우리 집은 소장농이거든. 그래가지고 쓱 쳐다봤더니 점순이 웃고 있어. 여기서 나는 이상함을 느껴. 아니, 분명 화를 내야 될 텐데 이때 점순이가 하는 말. 야, 지금 있었던 일 다 어른들한테 비밀로 할 테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자는 대로 할 테야? 그래.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동백꽃밭으로 갑니다. 알싸한 동백꽃 향기가 내 코를 찌르고, 이렇게 써져 있어, 본문지문에. 정신이 약간 혼미해진 사이에 나는 풀썩 뒤로 넘어졌는데 내가 넘어진 거지. 점순이가 나를 민 건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쓰러지고 동백꽃밭 향기가 훨씬 더 그윽하게 밀려오는 순간 점순이가 내용이 야해지네. 그렇게 된다고, 내용이 그런 거라고. 그때 마침 엄마가 점순아 하는 바람에 도망갔다, 이런 얘기야. 그럼 다시 물어볼게.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가져다 준 이유는 나를 좋아해서지. 점순이가 우리 집 닭을 끌고 와서 닭싸움을 한 이유는 나를 좋아해서야. 점순이가 마지막에 자기 닭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나를 좋아해서입니다. 이 소설이 여러분에게 쉽게 느껴지는 건 점순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생각해봐. 수능 문제라고 생각해볼게. 첫 장면이야. 여기서 점순이가 나한테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되는 게 뭐냐? 1번 고구마, 2번 옥수수, 3번 감자,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그렇잖아. 수능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감자를 가져다 준 이유가 뭐냐? 여기서 점순이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냐? 반대로 나는 점순이를 꼼짝도 못해. 이유는 뭔데? 우리 집은 소장농이라서 얘한테 뭐라 하지도 못해. 즉 인물의 처지와 심리가 네가 풀어야 될 문제의 정답이야.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볼 건데 잘 봐야 돼. 주인공을 찾았으면 이 네 가지, 그 중에서도 여기는 이 처지와 심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밑줄을 그어 놓으면 모든 문제의 답이 해결이 돼요. 이따가 이제 볼 겁니다. 이거 기출문제 가지고 해볼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어디다가 밑줄을 쳐야 되냐면 최소한 인물의 처지, 즉 인물에게 주어진 상황, 인물에게 주어진 감정, 인물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에다가 밑줄을 쳐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다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해가 됐니? 자, 그 중에서도 잘 들어라. 그 중에서도 여기는 이 심리가 가장 중요한데,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네 개 중에 이 두 개가 유독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심리가 가장 중요해. 이때 무슨 심리가 중요하냐면, 잘 들어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우리 집이 소장농이니까 여기 얘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땅이 떨어진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 여기 점순이가 원하는 게 뭐야? 날 원하죠. 날 원하잖아. 지금 날 원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갈등 관계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소설의 핵심은 결국 이 감정과 생각 중에서 여기는 이 주인공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찾으면 이 소설은 끝나. 여기는 이 주인공이 뭘 원하냐만 찾으면 이 소설은 끝이 난다. 주인공이 무엇을 원하는지만 찾으면 이 소설은 다 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자, 주인공이 아사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앞부분 줄거리라고 나오죠. 앞부분 줄거리. 화랑도를 숭상하는 유종과, 자, 유종의 동그라미. 줄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다 중요한 사람들이겠지요. 당나라를 숭상하는 금지는, 금지의 동그라미. 내심 서로 못마땅해 한다. 유종하고 금지하고 서로 대조 표시해봐라. 얘네 둘이 서로 못마땅해 하고 있는 거야. 서로 못마땅해 하고 있어. 이런 가운데 금지는 아들 금성과 금성의 동그라미, 유종의 딸 주만, 주만의 동그라미, 밑줄 꺼볼게. 혼사를 진행하려 한다. 거다 밑줄. 어처구니 없죠? 나봐. 서로 못마땅해 하는데 혼사를 진행하는 건 거의 100% 뭐겠어? 정략결혼일 거 아니야. 이해가 됐어? 아니, 서로 사이가 좋아도 자녀들이 싫으면 못하는 게 결혼인데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억지로 결혼시키려 하고 있다고. 이해가 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인공의 상황은 알았어. 주인공의 상황은 이대로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그 금진의 아들놈하고 우리 딸내미가 뭐 한다고? 결혼하게 생겼다고. 상황 알았지, 그지? 그 밑에 상황이라고 써봐. 자, 주만과의 혼사를 진행하려 한다. 밑에 상황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혼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자, 유종, 금지, 뭐 금성, 뭐 주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어느 누군가의 뭐 심리를 잘 파악해야 돼. 처지는 알았으니까. 이해가 됐어? 자, 그럼 계속 갈게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돼. 이 혼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갑니다. 설령 금성이가 출중한 재주와 인물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유종은, 유종의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그 나왔던 4명 중에 누구한테 포커스 맞춰져 있어? 유종한테 맞춰져 있는 거지. 그 유종은 밑줄 까볼게. 이 혼인을 거절할 밖에 없었으리라. 거다 밑줄. 그러면 이 혼인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 혼인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 거야. 거절할 수밖에 없어. 첫째로, 금지는 당학파의 우두머리 아니냐. 나라를 좀먹게 하는 그들의 소위만 생각해도 뼈가 저리거든. 그런 가문에 내 딸을 보내다니 될 뻔이나 한 수작인가. 그러니까 이 가문이 마음에 안 들어. 도대체 당학이 무에 그리 좋은 곳. 여기서 당학이란 건 뭐냐면 당나라 학문이에요. 당나라 학문.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라 당나라 학문이라고. 무에 그리 좋은 곳. 그 나라의 바로 저 임금인 전 명왕만 하더라도 양귀비란 계집에게 미쳐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탓에 필경 안녹산의 난을 빚어내어 오랑캐 말구발에 그래들의 자랑하는 장안이 쑥밭을 이루고 천자란 빈 이름뿐 총나라 두매 속에 5, 6년을 갇혀 있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나라는 나라는 그 전왕이 양귀비라는 여자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지금 나라가 나갈 뻔했다고. 금지가 당대 제일 문장이라고 추올리는 200이만 하더라도 제 임금이 성색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르는 것을 죽음으로 가나지는 못할지언정. 여기서 성색에 빠졌다는 얘기는 여자한테 빠졌다는 거야. 색이라는 게 보통 이성이야. 이성에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라도 가나지는 못할지언정 몇 잔 술에 감지덕지에서 그 요망한 계집을, 아까 그 요망한 계집은 양귀비 얘기하는 거야. 칭찬하는 글을 지어 도리어 임금을 붙이겠다가 하니 우리내로는 꿈에라도 생각밖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쭉쭉 읽고 있는데 나봐. 지금 이건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을 드러내기 전에 얘가 왜 싫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여기서 유종이 하고 있는 생각의 핵심만 찾으면 된다고. 자, 계속 갑니다. 그네들의 한문이란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꼭 알맞은 것이거늘 이것을 좋아하라고 배우려 들고 퍼뜨리려 드니 참으로 함실한 노릇 아니냐. 이 당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자, 밑줄 한번 꺼볼게. 이 당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나라에도 오래지 않아 큰 난이 일어날 것이요. 난이 일어난다면 누가 감당할 자이랴. 거다 밑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 저 금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 당학을 믿으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 집과 결혼하면 돼, 안 돼? 결혼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당학을 숭상하다 보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좀 더 가볼게. 한 나이가 젊었다면 유종은 이따금 시들어가는 제8두개 살을 어루만지며 한탄해한다. 한 해 전만 해도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이가 조정에 덜어는 있었지만 어느 결엔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이제는 무밑둥같이 둥그런 자기 혼자만 남았다. 속으로는 그의 주위에 찬동하는 이가 없지도 않으련만 당학파의 세력에 밀려 감히 발설을 못하는지 모르리라.
지금이라도 젊은이 축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동지를 얼마든지 찾아낼지는 모르리라. 아직도 이 나라의 명맥이 끊이지 않은 다음에야 방방곡곡을 쥐어찾으면 몇천 몇만 명의 화랑도를 닦는 이를 모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밑줄 꺼볼게. 아들이 없는 그는 젊은이와 접촉할 기회조차 없었다. 거다 밑줄. 자, 내가 밑줄 치라고 한 걸 잘 생각해봐. 이게 뭐겠어? 다시 또 상황. 상황 치고 생각 치고 상황 치고 생각 치고. 이 집에 여기는 이 사람의 상황. 뭐가 없다고? 아들이 없어요. 그럼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 주만이란 게 외동딸이네. 이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얘가 화랑도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점에도 그는 아들이 없는 것이 원이 되고 한이 되었다. 이 늙은 향도에게 남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의 희망? 봐봐.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주인공이 원하는 바가 뭔지가 중요하다 그랬어. 뭘 원한대? 밑줄 한번 까보면 뭘 원한대? 나의 오직 하나의 남은 희망은, 밑줄 까볼게.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익감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하다 밑줄. 그럼 나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유종은 금진의 아들인 금성과 자기 딸내미 결혼하는 걸 반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겠네. 첫 번째는 쟤네가 믿고 있는 그 당학이라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할지도 모르니까 싫어. 두 번째,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 생각을 따를 사위를 원하는 거지 저런 애를 구하는 게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 두 개 때문에 이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벌써 수년을 두고 그럴 만한 인물을 내심으로 구해보았지만 그리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고르면 고를수록 사람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단 더 어려웠다. 유종이 기대고 있던 사안에서 쭉 미끄러지는 듯이 털려 바닥에 누웠다. 금지의 청혼을 그렇게 거절한 다음에는 하룻바삐 사윗감을 구해야 된다. 금지로 하여금 다시 입을 열지 못하도록 다른 데 정혼을 해놓아야 한다. 그러면 신라를 두 손으로 떠받들고 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사만 통일 당년의 늠름하고 씩씩한 기풍이 당하게 질리고 문약에 흐르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결국 올바른 사위를 뽑고 싶은데, 자, 나봐. 그러면 여기서 유종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유종은 당학이 아니라 화랑도를 숭상하는 사람이야. 맞지? 화랑도를 숭상하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는 이 당학을 숭상하는 금지를 너무 싫어해. 근데 결혼하자고 얘기하니까 싫은 거야. 왜냐하면 당학은 나라를 망하게 할 것 같고 실제로 가장 원하는 건 화랑도를 숭상하는 내 사위를 드리는 거거든.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야. 맞죠? 여기까지가 지금 중요한 내용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물은 파악을 했어. 자,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 줄거리 나옵니다. 유종이 사위를 구하는 가운데 주만이, 자, 주만은 아까 그 딸이었어요. 밑줄 꺼볼게. 주만이 부여의 천민석공 아사다를 사모하고 있음이 알려진다. 거다 밑줄. 전혀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 그런 사람을 좋아하네. 부여의 천민석공 아사다를 좋아한대. 근데 참고로 아사다는 부인이 있어. 이해가 됐죠? 부인이 있어요. 갑니다. 한편 아사다는 자신을 찾아온 아사녀 동그라미. 끝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 못에서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자, 밑줄 꺼볼게. 그 못독에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내는 작업에 몰입한다. 그 다음에 쭉 가봐.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 아사다는 뭐하고 있어? 거기는 연못 주변에 돌덩이에다가 붙여 새기고 있는 거야? 누구의 모습을 새기는 거야? 누구의 모습을? 그 돌덩이에다가 자기 아내의 모습을 새기고 있다고 지금. 자, 상황은 다 이해했지? 거기다 상황이라고 써봐. 자, 상황은 아사녀의 얼굴을 돌덩이에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래 갑니다. 그러나 어느 결엔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빡 사라져버렸다. 엄마나 아사녀의 환영은 사라져버렸대. 아까까지는 어렴풋이라고 짐작되던 그 흔적마저 놓치고 말았다. 아무리 눈을 닫고 돌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눈매까지는 그럴싸하게 드러났지만은 그 아래로는 깜깜한 밤빛이 쌓인 듯 아득할 뿐 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골머리만 부질없이 힝잉내어 둘렸다. 아내가 생각이 나지 않아. 그러자 문득 그 돌 얼굴이 굼실 움직이는 듯하며 어허이씨
밑줄 꺼보자. 주만의 얼굴이 부시도록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 다음 밑줄. 나봐. 그럼 이쯤 되면 이제 드라마적 상상력 발휘되겠죠? 아사달은 자신의 처 아사냐를 사랑도 하지만 누구를? 여기는 주만을 사랑하기도 하네? 무슨 상황? 내적 갈등. 고다 내적 갈등이라고 써봐.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는 여러분은 그냥 밑줄만 치면 돼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니까, 아사달의 생각이니까. 여기서 갑자기 누구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주만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나쁜 새끼. 야, 부인 냅두고 이게 무슨 짓이야? 부인 죽었는데. 그런데 지금 주만의 얼굴이 떠올랐어. 자, 계속합니다. 마치 어젯밤의 아사냐의 환영 모양으로 그 눈동자는 띠룩띠룩 애원하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이 돌에 나를 새겨주세요. 네, 아사달님. 네, 마지막 청을 들어주세요. 그 입술은 달싹달싹 속삭이는 것 같다. 아사달은 정을 진 채로 머리를 털고 눈을 감았다. 돌 위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 감은 눈시울 속으로 기어들어오야 말았다. 이 몇 달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정경이 그림 등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초파일 탑돌이를 할 때 맨 처음으로 마주치던 광경, 기절했다가 정신이 도날 때 코에 풍기던 야릇한 향기, 우레가 울고 악수가 쏟아질 적 불꽃을 날리는 듯한 그 뜨거운 입김들. 아사달은 고개를 또 한 번 흔들었다. 그제야 저 멀리 돈짝만한 아사냐의 초라한 자태가 어른거린다. 주만의 모양이 구름을 헤치는 둥둥 떠오르는 햇발과 같다면, 거다 밑줄 한번 꺼볼게. 주만의 모양이 구름을 헤치고 둥둥 떠오르는 햇발과 같다면 아사냐는 샛엿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한 광채밖에 없었다. 나쁜 새끼. 자기 기다리다 죽은 부인을 이렇게 표현하다니. 그런데 어쨌든 내적 갈등이 점점 뭐가 되고 있다. 지금 심화된다는 거 알겠죠? 그죠? 거기다 갈등 심화라고 써봐. 점점 내 생각이 더 복잡해져 가고 있어. 생각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다고. 두 사람의 얼굴이 막 동시에 떠오르고 막 그래. 물동이를 이고 치마꼬리란 빨간 손을 씻으며 배시시 웃는 모양. 이별하던 날 밤에 그리듯 도사리고 남편을 기다려 앉음. 일부러 자는 척하며 그 가늘게 떨던 눈시울. 버드나무 그늘에서 숨기던 눈물들. 아사달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다. 아사냐와 주만도의 환영도 흔들린다. 휘슬레가 돌리듯 핑핑 돌다가 소용돌이를 치는 물결 속에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 그림자가 이내 한 곳으로 합하듯이. 밑줄 꺼보자. 두 환영은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지고 말았다. 거다 밑줄. 아사달의 깜깜하던 머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거다 밑줄. 마지막에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거다 밑줄. 그럼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잖아. 이걸 뭐라고? 4번 보기 다시 가봐. 보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마지막에 뭐 한다고?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데. 오케이. 돌아가. 그럼 그 밑줄 친 거에다 뭐라 해야 돼? 새로운 경지에 도달함.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뭐가 됐다고? 그 두 명의 얼굴이 섞이어서 부처가 된 거야. 됐어? 그러면 두 사람의 얼굴이 섞여서 부처가 돼버렸다고?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네. 자, 그럼 1번 문제 볼게. 자, 1번 문제 갈게.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정답 너무 1번이네. 그죠? 인물의 심리를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2번에 봐봐라. 인물 간의 대화를 하는데 인물 간의 대화는 있어 없어? 없네. 대화라 그러면 따옴표가 두 개가 연속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어디에도 대화가 없어요. 3번.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인데 낙관적 전망에 밑줄 꺼봐라. 여기서 낙관적 전망이란 건 뭐냐면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낙관적 기대라고 합니다. 낙관적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소설에는 마지막에 부처님이 된 것만 있을 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심지어 그것이 인물의 반응을 통해 된 것도 아니지, 그지? 맞잖아. 인물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3번 안 돼. 4번. 물신주의에 빠진 세태가. 얘들아, 물신주의가 무슨 말이겠어? 이 꼴. 물질 만능주의가 되겠죠, 그죠? 돈만 있으면 돼, 이거야. 근데 이건 돈만 있으면 돼 하고 이 소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어 없어?
전혀 관계가 없네, 그죠? 물신주의, 물질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이런 건 아니잖아,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4번은 안 돼. 5번.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외된 개인의 욕망. 야, 여기서 지금 아사달이 원하는 게 권력욕은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주만만 차지하면 내가 저 사람의 사위가 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주인공이 원하는 바가 뭔지가 중요한데 이 소설에서 원하는 바는 그냥 사랑이지 권력은 아니었단 말이지. 그래서 권력은 아니니까 5번 안 돼. 정답 몇 번이라고? 1번이 정답이라고. 자, 2번 갈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의 기억은, 기억이 뭐냐면 그네들의 한문이야. 그네들의 한문이란 건 당학을 얘기합니다. 당학. 신라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유종이 인식하고 있는 대상 맞죠? 그죠? 신라를 약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싫다고, 나라를 망하게 할 것 같다고. 자, 니은의 무미뚱이야. 그 무미뚱 바로 뒤에 보면 동그랗게 자기 혼자만 남았대. 그러므로 2번에 유종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주는 비유.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디귿입니다. 이 늙은 향도는 누구야? 결국 유종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에 주류적 기풍이란 건 당학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당학을 거부하는 유종을 지칭하는 표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그럴 만한 인물은 결국 유종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 맞죠? 그죠? 그래서 화랑도를 뭐 한다고 숭상하고 있는 사위감을 원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4번 맞는 말이야. 그럼 5번. 유종이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의 연대. 이건 유종이 원하는 게 맞아 아니야? 유종은 이런 거 원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뭔지만 알면 문제 쉬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다시 한 번 더. 그냥 소설을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이걸 찾아줘야 문제가 쉬워진다고. 그렇지 않아? 지금 내가 너네 보고 읽어보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읽고 있잖아. 그지? 근데 밑줄을 칠 때 그렇게 밑줄을 쳐놓고 정리해놓고 가니까 문제가 쉬워지지 않았어? 지금? 바로바로 답이 보이잖아.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자, 그럼 3번 가볼게.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A와 D의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A에는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다. 자, A에는 A하고 B가 야, 여기서 A하고 B하고 체크해 줄게. 여기서 A는 뭐냐면 거기 지금 중약 부분 줄거리 이후에 그 눈동자는 띠룩띠룩 애원하듯 거기 있죠. 그죠? 중약 뒤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중약 뒤에 두 번째 문단. 그 눈동자는 띠룩띠룩 애원하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부터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서 그 입술은 달싹달싹 속삭이는 것 같다. 거기까지가 A야. 거기까지 A. 그 다음에 B는 어디냐면 거기서 두 문단 내려가서 물동이를 이고 치맛꼬리에 그 빨간 손을 씻으며 배시시 웃는 모양. 이별하는 날 밤 기다리듯 도사리고 남편에 앉아있는 앉음앉음. 고 문단. 고 네 줄이 B가 됩니다. 알겠죠? 고 네 줄이 B가 됩니다. 미안해. A와 B가 빠졌네. 자, 그러면 1번에 A에는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거기다 새겨주세요잖아 지금. 떠나는 게 아니지. 아사달이 언제 떠난다고 떠난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1번 안 돼. 2번. B에는 아사달과 아사냐의 이별의 원인. 이별하고 있는 장면은 나오지만 B에 이별의 원인은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아사달과 아사냐의 기약. 여기서 기약한 적도 없어. 약속을 했다는 말도 없어요. 기다리고 있다는 나오지만 약속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거기 없잖아. 추측하면 안 돼. 없으면 없는 거야. 이해가 됐어? 거기에 기약이란 말이 없으면 없는 거야. 약속이란 말이 없으면 기약도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 B 모두 이별한 대상인 주만과 아사냐를 잊고자 하는 아사달의 의지. 전혀 상관없죠. A하고 B는 내적 갈등이지 이게 의지가 아니잖아. 의지가 아니잖아. 대신에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냐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 왜? 주만도 이 자리에 없고 아사냐도 이 자리에 없으니까 그 장면은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겠지. 그래서 환영이 되는 거야. 정답은 5번이 되죠. 그죠? 정답 5번이 돼.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유종이 이백을 칭송하는 금지를 비판하고 화랑도 사익감을 구하려는 장면에서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맞죠? 그죠? 중국 싫어하고 화랑도 좋아하는 거니까. 아사달과 아사냐의 영혼을 돌에 담아내려는 장면에서
사랑과 예술론을 융합해내려는 작가의 의도. 이것도 되겠지, 그지? 사랑을 돌부처로 형상화하고 있으니까. 금지와 같은 낭합파를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장면에서 외세를 추종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작가의 태도. 이것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4번. 아사니와 주만의 환영이 한대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한 장면은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 장면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절망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절망하는 장면이 될 수가 없지. 자, 거기 4번 문제다. 밑줄 한번 꺼볼게. 보기를 바탕으로란 말에 밑줄 한번 꺼봐. 4번 문제에 보기를 바탕으로 말해 밑줄 한번 꺼보세요. 자, 요거 오늘의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야. 이렇게 보기를 바탕으로라고 하면, 이렇게 보기를 바탕으로라고 하잖아. 이렇게 보기를 바탕으로라고 하면 이 보기는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이 보기는 진짜 많이 중요해. 보기를 바탕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 이 보기는 일단 첫 번째, 지문을 읽게 되는 지문에 대한 지문 감상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지문을 읽기 전에 뭐부터 뭐라 그랬어? 보기부터 보고 보기를 집어넣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해가 됐어? 그래서 문제의 보기를 먼저 읽고, 문제에서 보기를 먼저 읽고 이 친구들을 지문으로 연결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지문 감상의 기준이 되는데, 두 번째, 그 기준이 되면서도 또 뭐가 되냐면 답의 기준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지금 한번 가볼게. 보기가 A에 대한 내용이어서, 보기가 A에 대한 내용이야. 1번 A, 2번 B, 3번 not A 이렇게 있다고 칠게. 자,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하면, 얘기 잘 들어야 돼.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야? 보기가 A라고 써져 있으면 A라고 되어 있는 건 무조건 맞는 말이야. 보기가 A라고 써져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B가 써져 있는 건 확인해 봐야 돼. 하지만 A라고 써져 있는데 not A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틀린 답이에요. 이해가 됐어? 이 보기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서 새로운 경지에 이른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4번은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새로운 경지에 이른다가 나와야 돼. 근데 새로운 경지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한다 그러면 not A가 되는 거잖아. 맞아? 맞죠? 4번은 not A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틀린 거야. 이해가 됐니? 즉, 잘 들어. 즉, 보기와 선지는 내용상 충돌하면 안 돼요. 보기와 선지는 내용상 충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충돌하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의 답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내 말 이해됐니? 이렇게 모순되게 나오면 정답은 4번이라고. 요거는 기억해두면 조금 괜찮겠죠, 그죠? 문제를 풀 때 애매한데 보기랑 정반대 말을 하고 있어. 얘는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니?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제가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5번 문제 풀어보세요. 보기를 우리 지문으로 갈 것도 없잖아. 이미 내용 다 알고 있잖아. 마지막 결론은 부처님 형상이 된 건데 뭐가 부처님 형상이 된 거? 아사니아와 주만의 얼굴이 섞여서 부처님 얼굴이 된 거지, 그지? 그게 결론이었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죠, 그죠? 여기서 갑자기 석공의 얼굴이 왜 새겨지니? 말이 안 되잖아.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사달과 아사니아와 주만의 얼굴이 새겨진다 그래야지 아사달의 얼굴이 새긴 건 아니잖아, 거기다가. 이해가 됐어? 그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하도 어렵지 않죠, 그죠? 자, 한 장 더 넘겨봐. 자, 한 장 넘겨서 자,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자, 박태원의 천변풍경입니다. 천변풍경입니다. 내가 어디에 밑줄을 치는지 다시 한번 잘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저기 우리 주간체창이라고 되어 있는 그 주간학습지 보고 밑줄을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중요한 건 주인공의 처지, 직업, 성격, 심리인데 그 중에서도 처지, 심리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심리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원하는 바가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죠? 요거를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시작해야 돼. 주인공의 처지와 심리를 찾자. 심리는 생각인데 그 중에서도 원하는 게 뭔지를 찾자.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소설은 이렇게 읽어주면 돼. 자, 갑니다. 자, 보기부터 먼저 볼게요. 보기를 딱 봤는데 2번 보기는 필요가 없고 3번 보기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2번 보기하고 3번 보기 다 뭐가 나오냐면 자, 이거 어떻게 빠르게 판단하냐 이렇게 놔봐. 아까 전에 내가 보기 중에 뭐 먼저 읽으라고 해서 내용이나 주제, 줄거리 등을 먼저 읽으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내용이나 주제나 줄거리를 설명해주는 보기라면 이 보기에 뭐가 써져 있을까? 생각해봐. 우리 뇌 있잖아, 뇌. 작품 제목이 써져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3번 보기와 2번 보기와 4번 보기는 구체적인 작품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겁나 일반적인 내용 써놓은 거야. 물론 읽으면 도움이 아예 안 되진 않겠지만 굳이 먼저 읽을 필요가 없겠지.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봐. 앞에 있는 4번 보기하고 차이점을 알겠어? 앞쪽에 있는 무영탑의 4번 보기하고 지금 차이점을 알겠어? 무영탑의 4번 보기는 뭐가 나와 거기에? 무영탑은 하고 작품 제목이 나온다. 이런 것만 먼저 읽는 거예요. 이런 것만 먼저 읽는 거야. 이렇게 작품 제목이 잘 안 적혀 있는 건 그냥 무시해도 돼. 이런 보기는 그냥 쌩 까주는 거야. 이거 읽을 시간도 없어.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보기 중에서 지금처럼 작품 제목이 적혀 있거나 아니면 작품을 지시하는 표현. 왜? 이 작품은 위에 제시된 작품은 이렇게 여기서 지시문을 제시해 주는 거. 본문을 지시해 주는 표현이 있으면 걔는 먼저 읽대. 이런 거 없으면 쌩 까자. 이거 읽을 몇 초의 시간도 아까워. 이해가 됐어?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봤는데 작품 제목 없어? 쌩 까. 쌩 까고 대신에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야 돼. 자,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사람 이름에 작은 따옴표 쳐져 있는 인물이 있어. 누구야? 예, 그러면 주인공은 창수네.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창수의 처지와 생각만 찾으면 돼. 쉽지? 아니 어렵지 않잖아. 창수만 찾으면 된다니까. 창수만 찾으면 된다고. 이해가 됐죠? 창수만 찾으면 돼. 자, 창수가 주인공이야. 오케이, 가봅시다 한번. 소녀는 한 길 한복판을 거의 쉴 사이 없이 달린 전차에. 소년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소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대충 눈치가 있다면 얘가 창수일 것 같은데. 그치, 창수가 나와야 되니까 주인공이니까 창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소년은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쉽게 올라타고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떨미에 밑줄 꺼볼게.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그 다음 밑줄. 사람들이 뭐하다고? 부러워. 됐죠? 사람들이 부러워.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긴데 전차는 뭐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잠깐 타보면 어떠냐고. 소녀는 저기 불평하였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둘 수 없기에 이제까지 시골 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오던 그의 어린 눈과 자, 시골 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온 거다 밑줄. 아, 이 소년 어디 출신이야? 시골에서 올라왔네. 이해됐죠? 거다 상황이라고 써봐. 처지라고 써봐. 여기는 주인공 처지는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야. 시골에서 처음 올라온 아이라고. 여기까지 했죠? 시골 처음 올라왔어. 자, 그래서 그 뒤에 그래서 이렇게 온 그의 눈과 귀를 어지럽게도 바빴다.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뛰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이 선듯도 쉽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2층, 3층, 4층 웬 집이 그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럽게도 많이 걸려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이 비슷하게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딱 벌어진 제비 어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가를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이 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의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기대잡이 아이들의 앞장을 서서 몽땅 수염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밑줄 꺼볼게. 어린이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게 들떴다고 하다 밑줄. 그러면 점점 뭐한다고 마음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 보여? 처음엔 단순히 뭐였어? 부러웠어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마음이 뭐해? 들떠. 시골에서 올라갔거든. 이런 마음 뭔지 압니다. 알겠죠? 막 설레요. 막 가면 그래가지고 진짜 1학년 때 서울 투어했어. 막 인사동 가고 남산타워 올라가고. 우리 서울 친구들은 절대 안 가죠. 그죠? 남산타워 이런 거. 어릴 때 소풍으로 올라가지. 남산타워 가고 막 63빌딩 올라가 전망대 보고. 자, 가볼게. 어린이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들떴어. 자, 충격 이후.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에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유출을 올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친 그늘 앞에 잡담을 하고 그러는 봄들이 유난스럽게 좌우적으로 놀려가며 그것을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신용을 한다.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밑줄 꺼볼게. 창수의 눈에는 퍽이나 재미스러웠다 그다 밑줄. 아하, 드디어 창수가 등장했네요. 창수 동그라미. 그러나 소녀의 눈에 다시 또 소년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아, 창수가 소년이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맨 처음에 가서 소년의 동그라미 친 데다가 거기 창수라고 써놓고 내려와. 그럼 여기는 창수는 그런 아이였어. 소년의 눈에 참변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남에스 입은 민주사며 중산모 쓴 포목전 주인이며 인력과 위에 나라갈 듯이 앉아있는 추욕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잃을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칫거리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 뒹구는 그러는 깍쟁이 떼들도 밑줄 꺼볼게.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일진데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뭘로 느낀다고? 행복으로 느낀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창수는 서울에서의 모든 삶이 다 긍정적인 거야. 들뜨고 기쁘고 기대가 되고 심지어 부럽기도 하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더구나 소녀는 출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라도 밤낮 보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볼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옳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3층 꼭대기 4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길이 말을 들으면 머리가 아찔해지게 현기증이 난들하지만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눈을 꼭 감고 있어. 뭘 눈을 꼭 감고 있어 이거.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이 없는 승강기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었으나 어느 틈에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것만 보면 내가 어디든 갈 수 있고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았어. 맞죠? 그죠? 기분이 좋지 지금. 기대가 되고 즐겁고 행복을 느끼는 거야. 얘가 시골아이다. 시골아이야. 7, 8세나 그 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딴 아이들이 그래 시골아이야 시골아이 저마다 연방이를 끄덕였고 11~12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애 아이의 등에 옆에 있는 2~3살 된 가난애조차 잘 안 돌아가는 혀끝을 올려 시구라 시구라 완전 개 돌리고 있죠 지금 2~3살의 애새끼까지 하고 빤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녀는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붉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 요란새에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밑줄 꺼볼게. 그만 즐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밑줄 거다 밑줄. 그러니까 지금 즐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놀라는 일 없는 서로 아이들이 가정 재밌고 쉽게 한바탕 웃었을 때 소녀는 귀밑까지 새빨개지고 밑줄 꺼볼게. 마음속에 끝없이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다 밑줄. 엄마나 그럼 여기서 이 소년 즉 창수의 심리는 플러스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어디서 바뀌었어? 쭉 올라가서 그 라인 왼쪽 라인 말고 그 오른쪽 라인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얘가 시구라이다 시구라이야 그 앞에서 끊어봐. 얘가 시구라이다 시구라이야 그 앞에서 끊어봐. 그러면 얘가 시구라이다 시구라이야 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점점 마이너스로 바뀌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여기서 끝없는 뭘 느꼈다고? 모욕을 느꼈다고. 자, 그래서 그 뒤에 갑니다. 그 뒤에. 그러나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선 그 애들뿐만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을 지켜만 보고 있던 듯 싶어. 하하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어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장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번 끄덕하고는 문득 부모를 따라 왜 따로 이런 곳에 이제 어떻게 지내나 하며 밑줄 까볼게. 어떻게 지내가나 겁이 부쩍 나며 거다 밑줄. 드디어 겁이 나기 시작했어.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저 아버지가 전차나 태워주고 화신상이나 구경시켜주고 또 승강기인대로 데려다주고 그러한 다음 밑줄 까볼게.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내려갔으면 그러면 퍽 좋겠다. 거다 밑줄. 놀다가 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서울이 긍정적인 건 바뀌지 않았는데 상황이 부정적이 된 거예요. 맞죠? 그죠? 자, 그럼 옆에 있는 문제 갑시다. 1번. 위에 글에 설상 특히 이제 여러 인물의 내면이 나와 안 나와? 여러 인물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창수만 나오니까 여러 인물이 안 되죠. 그래서 안 돼. 2번. 쉼표를 활용한 긴 문장. 갔더니 쉼표 겁나 활용하고 있지. 쉼표가 활용된다는 얘기는 문장은 길어졌다는 뜻이니까 이건 되겠네. 정답은 2번.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인물의 분열된 의식이 분열되진 않아요. 분열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식이 둘로 나뉘었다는 뜻인 거야. 그런데 분열된 의식이 아니라 변화된 심리라고 해야지. 분열된 의식이 아니라 분열된 의식 지우고 분열된 의식이 아니라 변화된 심리라고 해야 돼. 변화된 심리.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는데 과거 현재 대비한 적 없고요. 빈번한 장면 전환 거다 밑줄 까봐. 빈번한 장면 전환이 되려면 최소한 4번은 바뀌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중간에 중략을 제외하고 중략을 집어넣어서 2번 정도 바뀌고 말았지. 그래서 빈번한 장면 전환이 안 돼. 최소한 4번 이상은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죠? 됐어?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 갑니다. 보기의 관점에서 A와 B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다 보기에다 밑줄 한번 꺼볼게. 자, 보기의 관점에서 거다 밑줄 한번 꺼봐. 자, 아까 보기를 바탕으로 하고는 다른 거야. 보기의 관점이라고 거다 밑줄 한번 꺼봐라. 잘 들어봐. 나봐. 여 문학에서 관점이란 말이 나오면 요거는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죠?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요거 물어보는 거야.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요거 물어보는 문제라고. 그러면 내재적 관점은 작품으로만 분석하는 건데 외재적 관점은 다시 작가를 중심으로 보냐, 시대를 중심으로 보냐, 아니면 여기는 이 독자를 중심으로 보냐에 따라서 셋으로 다시 나뉘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2번 보기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란 말에 괄호 치세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시대 배경 나와야 돼. 찾아봐. 사회문화적 맥락이니까 이거 배경, 시대 배경이죠. 시대 배경. 이걸로 찾는 거잖아. 그럼 시대 배경만 찾으면 돼. 사회문화적 맥락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시대 배경만 찾으면 돼. 자, 시대 배경이니까 뭐가 정답이겠어? 1번은 내재적 갈등이고요. 내재고요. 2번도 내재적이고요. 3번도 내재적이고요. 4번은 창작 기법이니까 작가죠. 작가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5번의 작품에 반영된 양상이니까 정답 5번이겠네. 3번의 기억에서 리을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관계만 잘 따져주면 되는데 기억의 서울 아이들, 니은의 저를 비웃은 아이, 디귿의 저보다 좀 더 큰 아이, 그리고 창수 이렇게 네수로 나뉠 때 기억, 니은, 디귿이 한 편이고 리을이 다른 편이지. 편 나누기 하면 돼. 편 나누기. 그러면 1번에 기억은 니은과 함께 디귿, 리을을 조롱하고 있다. 1번 땡. 기억은 니은과 달리가 아니라 기억하고 니은하고 한 편이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한 편이라고. 리을이 다른 편이고. 디귿은 니은에 기대어 리을에게 조언하고 있다 그랬는데 니은에 기댄 적은 없어요. 그죠? 같은 편이라는데 기댄 적은 없어.
4번의 디귿은 니은이긴 하지만 그 니은 중에 한 명이지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의 디귿은 갈등을 중재한 적이 없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한 편이라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한 편이라고. 자, 그러면 다시 1분 줄 테니까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항상 본문을 물어볼 때는 본문으로 돌아가줘야 돼.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는 요 주변의 내용이 이거와 관련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게다가 아까 가장 중요한 거 주인공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주인공이 원하는 거. 다 됐어? 얘들아, 주인공이 원하는 거 뭐야? 서울은 보고 싶은데 거기는 애새끼들이 싫은 거지. 맞잖아. 도시문명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 맞아, 아니야? 도시문명은 비판적으로 생각한 적 없어. 얘는 도시문명 보고 싶어. 마지막까지도 구경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도시문명을 비판하는 것은 여기는 창수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창수가 원하는 건 그 도시를 구경하고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나요? 다시. 요걸 왜 찾아야 되는지 알겠어? 이게 결국 이 소설의 주제야. 이 주인공이 원하는 게 뭘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집에 가서 마찬가지로 주간학습지 가지고 연습을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